늘 그렇듯 추석 등 명절 때가 되면 부모는 더 쓸쓸해집니다. 늦은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오늘은 혹시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건 카드사 광고 문자뿐입니다. 기다리던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전화를 켜놨던 제 자신이 서글퍼집니다. 그때 마음 한쪽에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밤잠 못 자고 내 청춘 다 바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잘해준 게 오히려 잘못이었나 하는 후회까지 밀려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뭐 하세요? 같이 밥 먹어요. 손주까지 데리고 부모 짐을 찾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예 부모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가기도 하죠. 같은 부모인데 어떤 부모는 무심함에 외로워지고 어떤 부모는 존중과 사랑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 그리고 결혼한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지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6가지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먼저 베풀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내 자식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그래서 결혼한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명절마다 잔뜩 음식을 싸주고 손주 돌보는 일까지 떠맡습니다. 자식은 처음엔 고마워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게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처음 집 사줄 때는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마치 당연한 듯이 대하더라.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계속 먼저 주셨어요. 아들이 차를 바꾸려 한다는 말에 1,000만 원을 선뜻 건넸고 딸이 집을 넓히려 한다니까 몇 천만 원을 보탰고 손주 생일이면 백화점 상품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베풀면 사랑이 돌아올 거라 믿지만 사실은 부모를 무한한 후원자로만 바라보게 만들 뿐이죠. 인간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공짜로 얻은 건 가치를 못 느낍니다. 쉽게 받은 건 감사하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것도 손해보는 거래였죠. 부모가 계속 베풀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저러시는 분이야. 우리한테 주는 게 행복하신 거야. 틀렸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겐 절대 먼저 베풀면 안 됩니다. 즉, 결혼한 자식에게는 먼저 베푸는 대신 필요할 때에 다가오도록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중을 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너희 좋은 거 사 먹어. 겉으로 보면 겸손한 말 같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시니까 굳이 챙기지 않아도 괜찮겠지. 반대로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부모는 자식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대로 배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소중한 분들이야. 당연히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자녀를 키운 71살 박영희 씨. 결혼 후에는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독립한 거야. 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 거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식들이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친구 부부들은 다 도와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주냐고요. 하지만 영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바빠. 내일 전화할게. 이번 주말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엄마, 이번 달 용돈 드릴게요. 영희 씨가 뭘 했을까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엄마는 좋은 거 먹고 싶어. 엄마 시간도 소중해.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자식도 그렇게 대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자식도 그렇게 대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 답이 자식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자식과 적절한 거리를 두세요. 결혼한 자식과의 거리 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이제는 부모도 더 이상 중심 가족이 아닙니다. 외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식 가정에 깊이 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마움보다 부담이 앞서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맡기려 전화를 했을 때 엄마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 처음엔 딸이 섭섭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삶이 있으니까 더 멋져 보여. 적당한 거리는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먼저 찾게 만듭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던 69살 이정숙 씨는 손주 돌봄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집에서 주중 내내 지냈죠. 손주 유치원 보내고 밥 해주고 재우고. 처음엔 며느리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손주에게 과자를 주자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단 거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손주 옷을 입혔더니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해둔 옷 있는데 왜 다른 거 입히세요? 결국 정숙 씨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고맙긴커녕 잔소리만 들었거든요. 결정타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쉬고 싶은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정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잘못은 없었습니다. 단지 거리 조절에 실패했을 뿐이었죠. 결혼한 자식은 이제 별도의 가정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 외부 가족이 된 겁니다. 이때 부모가 지나치게 들어가면 침범이 됩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합니다. 가까울 땐 너무 가깝지 않게, 멀 땐 너무 멀지 않게.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절묘한 균형을 유지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알맞은 거리를 두면 오히려 먼저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역설입니다. 네 번째, 자식은 가르침이 아니라 본보기를 보고 배웁니다. 나중에 부모 잘 모셔라. 이런 말은 아무리 해도 자식 마음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부모,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부모. 자식은 그런 부모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존경하게 되죠.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 들어서도 자기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더 존경스럽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삶이야말로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작은 떡집을 운영하시는 최명자 씨. 그 연세에도 손수 떡을 만들어 파셨죠. 자식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용돈 드릴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난 일하는 게 좋아.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행복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저렇게 활기차다니. 더 놀라운 건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매주 떡집에 들립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용돈을 두고 갑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온천 여행을 함께 갑니다.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명자 씨가 뭘 다르게 했을까요? 말로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줬죠. 부모가 자립적으로 살면 자식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의존적으로 살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런 말 100번 하는 것보다 부모가 멋지게 사는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 모습이 자식에게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5번째,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부모가 되어보세요. 전화 올까? 언제 올까? 손주들 데려오려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결국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친구들이랑 여행 가느라 바빠. 아버지가 이번 주엔 바둑 모임 때문에 시간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자식은 궁금해집니다. 우리 엄마 요즘 뭐 하시나? 얼굴 보러 가야겠다. 부모가 자신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기다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관계의 주도권을 부모가 되찾는 방법입니다. 66살 강미숙 씨의 하루는 정말 알차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전 6시 요가 수업, 오전 9시 친구들과 카페 모임, 오후 2시 자원봉사 활동, 저녁 7시 독서 모임.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딸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이번 주는 안 돼. 여행 가기로 했어.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아들도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미숙 씨가 답장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가능해. 그날 시간 비워둘게. 엄마가 자식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식들이 엄마 스케줄에 맞춥니다. 예전엔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죠. 외로웠고 우울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채워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를 찾고 봉사를 시작했죠.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존재를 가볍게 여깁니다. 언제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바쁜 사람은 다릅니다. 만나려면 미리 약속해야 합니다. 시간을 맞춰야 하죠. 그러면 소중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게 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부모 사랑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한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돈을 많이 줬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를 줄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조용히 응원하며 지켜보는 것. 그것이 존중을 불러옵니다. 그럴 때 자식은 절대 부모를 홀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리워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그 마음, 결국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세 자녀를 두신 73살 윤정혜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하지만 자식들 결혼 후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 대신 자신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옷을 새로 사고 피부과에 다녀오고 헬스장에도 등록했죠. 오롯이 자신을 위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정희 씨가 답했습니다. 엄마도 예쁘게 살고 싶어.
이제 내 인생 좀 살 거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자식들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집안 꾸미는 거 그냥 두고 봤습니다. 사위가 투자하는 거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교육 방침 입 다물었죠.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믿어. 자식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찾아와서는 엄마, 용돈 드릴게요. 엄마 예뻐지시는데 쓰세요. 딸은 주말마다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식품 보내드릴게요. 몸 잘 챙기세요. 막내 아들은 여행권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다녀오세요. 정희 씨가 뭘 했을까요? 돈을 더 준 것도 아니고 잔소리를 줄인 것도 아니죠. 단 하나, 자신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겼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자신의 외모를 가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이 엄마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식에게 대접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너무 오래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듯 우리도 자식에게 귀한 존재로 대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그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부모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노후 성공 프로젝트 안우성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